자, 27번으로 갑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죠. 세 가지겠죠.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 자, 그때 행사 기간 첫 것이고죠. 출소 기간이다. 반환 청구는 뭐예요?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방해 제거 청구는 뭐예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제척 기간 맞죠? 제척 기간 중에서 뭐예요? 출소 기간이다. 그죠? 여기 달라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제척 기간은 출소 기간이 아니다,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만 물을 수 있어요? 1년 내만, 그죠? 1년 내만. 그렇지만 재판으로 묻든지 뭐요? 재판 밖에서 묻든지 상관없죠. 따라서 제척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소 기간이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하튼 점유권이가 물권적 청구는 1년 내, 그죠? 제척기간입니다. 그때 반드시 뭐요? 소송을 통해서. 이거 하나 외우달라고 그랬죠. 나머지 하나는 외울 필요도 없다고 그죠?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치조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소기간은 요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이미 질문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점유보조자 채권심이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자는 점유권이가 물권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204조입니다. 점유자가 뭐요? 현재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요?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이 되죠. 이때 침탈이란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그죠? 예. 절도, 강도 등에서 빼앗아간 경우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점유자 스스로가 상대방의 물건을 건네줬죠. 사기당해서, 공갈당해서, 그죠? 또는 임의로. 이런 것들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와 같으니까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할지라도 뭐요? 이는 침탈이 아니다, 그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다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그때 뭐요?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예조 특별 성계인이 악의인 경우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특별 성계인이 뭐야? 악의인 경우는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네, 정답 4번. 그다음 5번. 이 부분 우리 시험 선생님이 한번 답이 된 적도 있다, 그죠? 방해 제거요. 공사로 인한 방해의 경우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된 데는 뭐요? 그때는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청구하지 못합니다. 5번 질문 이미 우리 시험 다음 출제가 됐어요. 28번으로 갑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지구 탈의버선. 1번 시효취득의 주체. 비법인 사람도 뭐요? 시효취득할 수 있답니다. 있다. 정답 바로 1번이에요. 그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다, 그죠? 이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여서로 점유취득시효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 그죠?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데는 10년이 지나면 즉시 소유권을 취한다. 이때 선의 무과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판단 시기. 점유 개시 시다, 그죠? 점유 개시 시. 점유 개시 시에 선이고 무과실인데, 이때 선의 무과실은 뭐예요? 등기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 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장기 단기. 10년간 소유서 평공의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다만 그 점유가 뭐예요? 선이며 가시 없이 개시되면 뭐예요? 5년만 경과하는 거죠. 246조입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등기까지 하면 그죠. 따라서 시효 완성되면 점유자는 완성 당시에 뭐요? 소유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죠. 당연히 채권.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까?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그죠. 한때로부터. 그 다음 5번 공유지분 채권이고 시효취득의 대상이죠. 한 필지 토지 일부, 자기 소유 물건 다 시효취득할 수 있죠. 공유지분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상점 보세요.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을 시효취득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시효취득할 수 없다. 자, 지상권 문제로 갑니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29번으로 갑니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여기 볼게요. 요건 일단은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때 매매 등 처분 당시에는 양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죠. 그 이후에 매매 등 처분, 원인 불문이다. 그죠? 매매가 됐든 정려가 됐든 뭐 교환이 됐든 원인 불문하고 그로 인해서 양자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 간에 뭐요? 건물 철거되게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가 간섭법에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도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지상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 그때 건물만 존재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죠. 미등기 건물 상관없다. 그죠? 우리 시험도 이미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정답 1번. 건물만 존재하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소유자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2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했어요. 그럼 건물은 매수인이 소유권자가 됐다. 그죠? 매수인. 그러면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를 달렸기 때문에 건물의 매수인은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 경우 매수인이 그 건물을 소유로 해서 매도인과 대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수인은 뭐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게 된다. 그죠? 예. 그래서 3번. 건물 소유를 위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법에 의한 취득이다. 그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그죠? 취득할 당시의 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전득한 제3자에서 키포인트 등기 없이도 그죠? 등기 없이도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간섭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죠. 그 점유 사용은 뭐야? 적법하기 때문에 그 토지 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불법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일반 지상권은 뭐예요? 보통의 지상권은 당사의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죠. 그죠? 근데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죠?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그 다음 5번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 후에 뭐예요? 본압류를 거쳐서 강제 경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순서는 뭐예요? 여기서 자신의 대항력 기준 시점이 됩니다. 이루어진 경우 간섭자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뭐예요? 동의사의 여부는 가압류 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예요? 가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 그 당시에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외울 필요 없어요. 네.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역권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은 지상권과 전세권보다는 한참 떨어진다. 그죠? 한참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지역권은 한 번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지역권은 이번 회차만 출제될 것이고 앞서도 출제 안 됐죠. 그죠? 예,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다른 것은 지역권은 유무상 존속기간 전혀 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죠?
유상, 무상,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다음 불법 점유자 것이고 지역권도 뭐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불법 점유로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다음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모르겠다, 그죠? 모르겠다. 자, 그럼 법조문이 292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권에서 뭐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조문이 292조입니다. 부종서요, 부종서. 그럼 교과서에서는 몇 페이지냐 하면은 교과서에는 372페이지에 그 조문이 있어요. 자, 292조를 보게 되면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전하며 꼭 체크하시면 되죠. 즉, 지역권은 뭐예요?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그죠? 그래서 요역지와 운명을 갖춥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역지 소유권이 뭐예요? 매매 등으로 양도인에게 뭐예요? 양수에게 이전하면은 지역권도 뭐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이전합니다.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전하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되는 그 약정에 의한다. 그 다음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지역권에서 가장 기본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틀린 것은. 자, 그럼 3번을 모르더라도 뭐요? 나머지는 아셔야 돼요. 자, 4번 중요합니다. 지역권자는 뭐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장 기초다, 그죠? 즉,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침해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권은 뭐요? 저당권과 더불어 그 객체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과 더불어 뭐요?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나머지 방해, 제거, 예방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296조입니다. 지역권은 뭐요? 평화로운 권리이기 때문에 성립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래서 5번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 정지는 뭐예요? 모든 공유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그죠? 그래서 296조입니다. 그래서 3번을 모르다도 뭐예요? 나머지 지문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이다. 3번은 뭐예요? 292조입니다. 요역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뭐예요? 매매 등으로 이전하면 뭐예요? 지역권도 그냥 따라서 같이 이전합니다. 이전 등기를 따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 3번. 유치권에 관한 문제요. 31번으로 갑니다. 임차인의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며 대표적으로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거, 이 두 가지 밑줄 것이면 되죠.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임대차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필요비 체크를 하시고, 필요비는 당연히 뭐예요? 유익비와 더불어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필요비뿐만 아니라 뭐예요? 필요비를 임대인이 상한치 안에서 생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도 뭐예요? 니꼬로 관계죠. 예, 필요비입니다. 필요비의 불이익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 그 필요비요. 그 동일성이 있죠, 그죠? 따라서 필요비 상한채무의 불이익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다, 그죠? 근데 유익비입니다. 근데 유익비인데 제한이 있어요. 여기가 없다면 뭐예요? 당연히 유익비도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죠. 그런데 제한이 붙었어요. 626조입니다. 필요비 유익비는 뭐예요? 임대인 부담이죠. 그렇지만 626조는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임의법규요. 따라서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 그럼 뭐예요? 유익비를 포기한 거죠. 그럼 유익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이때는 유익비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요. 유익비를 담보하기위해서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리얼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 그래서 지문에서 뭐예요?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은 D급밖에 없죠. 기업과 리얼은 쉽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그죠? 예,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D급 필요비와 유익비는 뭐예요? 유치권으로 담보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필요비에 불이익을 한 손해배상 정도 네 거로 필요비하고 동일성이기 때문에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다. 근데 유익비입니다. 근데 유익비는 뭐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유익비를 뭐예요? 지출했다도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걸 유익비에 대한 상환 청구의 포기가 있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를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예, 그걸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담보될 수 있는 것은 D급밖에 없죠, 그죠?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2번으로 갑니다. 물권법 마지막 논점이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정축 체크를 하시고,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정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법의 특별 규정 또는 설정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정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죠. 정축돼서 부합된 건물부. 한마디로 줄이면 뭐야? 부합물이다, 그죠? 즉, 저당권의 그래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그죠? 이때 부합물과 종물은 뭐야? 설정, 전후의 부합물, 종물 모두를 포함한다, 그죠? 모두를 포함합니다. 358조죠. 예. 그다음 리얼 물상대위권. 저당권도 물상대위가 인정되죠. 다만 보상금, 보험금 등이 뭐요? 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그죠? 이때 압류는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 없죠. 제3자가 이미 압류한 물건에도 물상대위 할 수 있다, 그죠? 우리 집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 제3취득자 보호 문제입니다. 363조, 364조, 367조 세 가지 조문을 기억하셔야 되죠. 즉 제3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뭐요? 유익비 등을 지출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자신이 지출하며 유익비 등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거죠. 367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리얼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가능하다, 그죠? 다만 그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치 않다면 뭐예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못한다. 자, 그러면 틀렸다, 그죠? 그럼 맞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만 맞죠, 그죠? 예, 답은 여러분이 조합하시고. 자, 지금껏 물권법까지 봤습니다. 채권 보러 갑니다. 33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됐던 조문이다, 그죠? 예. 385조입니다. 선택채권에 특정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어느 하나가 뭐야?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이다, 그죠? 그때 급부의 목적 뭐야? 잔존급부로 한정이 된다, 그죠? 예, 385조 1항. 예, 틀렸습니다. 그 정답 바로 1번. 그 다음 선택권자가 제3자입니다. 그때 제3자가 뭐예요? 선택권을 행사를 할 수 없으면 법에 의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채무자에게로 넘어간다, 그죠? 그 다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자입니다. 그때 선택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다, 그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따라서 처리하려면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그 다음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뭐예요? AND입니다. 채무자와 뭐예요? 채권자 모두에 대한 의사표시로.
또 처리하려면 뭐요? 두 명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5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 행사 기간 내에 선택권은 뭐요? 행사치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 기간에 있어서 선택을 제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정답 1번 외우시고. 예. 그래서 1번 지문이 뭐요? 그대로는 출제 안 됐지만 그 1번 지문 385조가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지문화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4번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398조 지문을 묻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채권자는 뭐요?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된다 그죠. 근데 불편하죠. 그래서 미리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하고자 하는 합의를 미리 할 수 있죠. 이를 손해배상액 예정이라 하고 이때 있으면 뭐요?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되죠. 손해 발생과 실제 손해를 증명치 않고 뭐요? 채무 불이행 사실만 증명해서 약정은 뭐요?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맞죠?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자,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들이 계약 보증금의 지체상각 말 그대로 채무를 뭐야? 이행을 지체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체상금을 약정했다면은 이건 손해배상액 예정이다 그죠. 그 자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부로 보기는 없다. 위약부가 뭐야? 손해배상 예정 제도는 다른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기본 질문이다 그죠. 근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가하다면 뭐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죠. 감액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 그래서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뭐야? 가하단지 여부가 문제됐을 때 판단 시점 뭐야?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맞습니다. 자, 그런데 5번에 올게요. 위약벌과 뭐요? 위약금은 다릅니다. 달라요. 자, 근데 398조를 보시게 되면은 398조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뭐요? 위약금의 약정이 있으면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죠? 교과서는 413페이지에 제일 밑에 그 조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의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한다. 말 그대로 뭐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뭐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뭐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근데 위약부는 뭐요? 말 그대로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뭐요? 그것은 벌칙으로서 뭐요? 몰수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시 추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위약벌이라 합니다. 위약벌. 양자는 전혀 별개다 그죠? 그래서 위약금이 가하다면 뭐요? 법원이 적당히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위약벌이 가하다 그죠? 이거는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398조에서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는 없고 그 액수가 뭐요? 일방의 우월적 지위를 뭐요? 악용해서 너무 가하단 위약벌을 약정했다 뭐요? 그건 뭐요? 103조의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 문제입니다. 무효 문제. 양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켜볼게요. 따라서 위약벌이 뭐요? 너무 가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뭐요? 감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방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했기 때문에 뭐요?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 문제로 갑니다. 무효 문제. 전혀 달라요. 무효 문제. 그래서 위약벌에는 뭐요? 손해배상 예정에 감액하는 398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103조 위반에 뭐요? 유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 문제입니다. 예, 전혀 달라요. 혹시나 이거는 판례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예, 판례 문제로. (35번으로) 갑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536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고른 것은 자, 해제가 되면 뭐야?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양자 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그 다음 도급에서 요거다 그죠?
완공된 또는 뭐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수급에는 하자 보수를 할 의무가 있죠. 도급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죠. 양자 간의 동시 이행관계. 그다음 임대차 계약이 뭐요? 종료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요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변제와 채권정서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뭐가 동시행관계요? 변제와 영수증 교부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가 동시행관계다. 그죠? 내가 변제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챙겨야 된다. 그죠? 근데 차용증은 채권자가 언제 내어줍니까? 다 받았을 때. 그죠? 그래서 변제와 채권정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제3자량 계약. 자, 제3자량 계약이 우리 시험에서 아직까지 뭐요? 전면적으로 단일 문제는 출제된 바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지문 중에서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제3자량 계약 539조부터 542조까지를 펴두시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는 449페이지의 그 조문들이 실려 있어요. 자, 볼게요. 제3자연 계약에서 옳지 아니한 것은 체크할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제3자연 계약은 뭐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면으로 성립하죠. 합의면 성립한다, 그죠?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수익자인 요약자하고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내부 관계 불가다, 그죠?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의 법률 관계는 무효 취소되더라도 뭐요? 갑을 간의 계약에는 뭐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갑병 간의 계약이 뭐요? 무효 취소되더라도 갑을 간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뭐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따라서 낙약자는 뭐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뭐요?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로 뭐요?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뭐요? 제3자 계약 전체가 무효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을은 뭐요? 각각의 계약에서 생긴 모든 사유로서 뭐요? 제3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림을 통해서. 어디까지나 계약은 누구 간에요? 갑을 간에. 이자들의 관계는 뭐요? 기본 관계, 그죠? 예, 또는 보상 관계라는데 기본 관계죠. 이자들의 관계는 뭐요? 대관계 또는 내부적 관계죠. 그래서 계약은 누구 간에? 갑을 간에. 그 갑을 간의 계약에서 뭐요? 무효 취소가 사유가 있다면 을은 뭐요? 그 모든 사유로서 제3자의 수익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이자들끼리 문제는 자기들끼리 문제죠. 무효 취소가 있다라도 뭐요? 갑을 간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뭐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무효는 계약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필요 없죠. 근데 유효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 주의하시고, 그 다음 2번 대가관계 체크해볼게요. 그 용어를 모르더라도 뭐요? 뒷분이 옵니다. 요약자는 갑이다, 그죠? 대가관계, 부존재 등을 이유로 기본관계. 기본관계는 갑을 간의 관계를 맞죠. 기본관계에 기해서 낙약자의 부담은 자신의 채무형을 거절할 수 없다. 즉,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그죠? 그러면은 원래 매수인은 누구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갑에게. 근데 갑의 요청으로 뭐요?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대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이게 전형적인 제3자의 계약이 맞다, 그죠? 그때 갑병 간의 원인 관계가 무효일지라도 일단은 뭐요? 갑을 간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뭐요? 팔았기 때문에 을에게 넘겨줘야죠. 넘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은 뭐요? 약속대로 병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요.
갑병 간의 계약이 뭐예요? 무효이더라도, 원인관계 무효이더라도 갑을 간의 계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정답 2번.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뭐예요?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 계약의 경우 요 약자는 뭐예요? 낙약자의 채무 불이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첫 것이고, 해제 취소는 누구만이요? 당사자만이 그죠. 그때 제3자의 동의 필요 없죠. 그죠? 제3 동의 없이 해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제3자는 첫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 아니죠. 수익이 어사표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위해서 요 약자가 계약을 해제했다 그죠. 저 해제는 자기는 못한다 그죠. 근데 요 약자가 해제한 경우, 이자가 자신에게 대금을 지급 약속해놓고 지급 안 했죠 그죠. 그때 낙약자에게 거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즉 제3자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제3자. 따라서 낙약자가 뭐예요? 약속된 채무를 이행치 않으면 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까지는 청구할 수 있지만 해제 취소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당사자만이 그죠. 그 다음 541조요. 제3자에 걸리는 제3자가 뭐예요?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죠. 그때 제3자를 포함해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케 못한다 그죠. 그 행위는 제3자에게 무효입니다. 541조. 자, 그래서 제3자의 계약을 이 그림을 통해서 뭐예요? 1번, 2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번, 2번. 3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반대로 뭐예요?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뭐예요? 15가지가 있다, 그죠? 예. 그 15가지를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즉, 법전에 뭐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전형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종류로 뭐예요? 15가지로 교재에서 쭉 법전에 싣고 있습니다. 매매, 정려, 교환 등 뭐예요? 전형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15가지 종류. 예전에 14개 있는데 최근에 뭐야? 여행 계약이 추가돼서 15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죠? 계약 자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면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그 점이 물권 법정주의가 채택되는 물권하고 다르다 그죠? 물권은 자신들의 합의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죠? 근데 계약은 어떠한 계약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전형 계약은 뭐예요?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전형 계약 중 뭐야? 100% 편무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정려, 사용대차, 그 다음에 현상광고입니다. 나머지는 뭐야? 100% 쌍무 또는 뭐야? 편무, 쌍무가 다 가능한 것들. 그 최대 쌍무는 뭐야? 12가지가 된다 그죠? 그 다음 유상, 무상입니다. 전형 계약 중 뭐야? 100% 무상계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려와 사용대차.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는 100% 유상 또는 유상, 무상이 다 가능한 거 13개까지입니다. 그 다음 낙성 요물계약이요.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요물은 뭐야?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 등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 전형계약 중 뭐야? 요물계약은 현상광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비전형계약에서 뭐야? 가장 중요한 계약 뭡니까? 계약근계약. 계약근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가 없죠. 반드시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계약근계약. 이게 대표님 우리 시험에서 요물계약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마지막에 다 계약은 불효식이다 그죠? 계약 자유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쌍무와 유상이 어디가 넓어요?
유상이 넓다, 그죠? 유상은 최대 13개. 그 쌍무는 뭐야? 100% 유상입니다. 근데 유상이 뭐야? 100% 쌍무는 아니다, 그죠? 즉,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쌍무가 아니라 뭐야? 편무다, 그죠? 그래서 쌍무는 뭐예요? 모두 유상. 그렇지만 반대로 뭐예요?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니란 겁니다. 자, 근데 사용대차는 보니까 뭐예요? 왼쪽이 아닌 게 오른쪽이죠, 그죠? 근데 사용대차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그죠? 그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라 뭐예요? 편무다, 그죠? 편무. 틀릴 거. 그래서 교환계약은 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맡겨놔죠. 근데 가격이 안 맞다, 그죠? 그럼 모지는 부분 어떻게 해요? 대금으로 메워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지급의 약정은 당연히 그 부분은 매매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매매 교정이 준용된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유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뭐야? 대표적인 유상이 매매죠. 그래서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교정이 준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담보 책임에 관한 교정이 준용됩니다. 그런데 동시이행 항변권과 뭐야? 위험 부담의 문제는 쌍무 계약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요. 그래서 위험 부담 문제,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와 편무를 구분하는 실익입니다. 여기서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답은 아니지만, 그죠? 타인권리 매매계약 유효죠. 그럼 당연히 뭐요? 임대차에서도 뭐요? 반드시 임대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자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없다,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타인권리 매매계약 유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반드시 그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 없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갑니다. 자, 담보 책임에 관한 지문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1번은 기본이다, 그죠? 타인권리 매매계약 유효죠.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 하자담보 책임요. 그대 체크하시고, 담보 책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 그 다음에요,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을 줄여서 뭐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 하다, 그죠? 근데 이 같은 하자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과 달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고, 이 같은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과 달리 경매는 적용이 없고,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만 물을 수 있어요?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그죠? 근데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원칙 1년이다, 그죠? 1년. 그래서 물건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그때 안 경우 매수인이 하자를 하죠. 그러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죠? 반대로 해서 가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 다음 574조입니다. 수량 지정 매매에서 뭐요? 당시 목적물의 수량 부정을 안 매수인은 매수인이 악이죠, 그죠? 담보 책임을 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 뭐요?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든 매수인, 그죠? 악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물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선의자는 뭐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자도 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문 펴두시고 570조부터 펴시면 돼요. 570조부터. 교과서는 462페이지부터 펴시면 돼요. 첫 번째 570조입니다. 타인권리 매매계약 가능하다, 그죠? 즉 매도인갑이 자신의 땅도 아닌 것을 뭐요? 을에게 매도했다, 그죠? 타인권리 매매 가능하죠. 근데 매도인이 뭐요? 그 목적물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그때 매수인이 뭐요?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 못하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서 뭐요?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을 때는, 그때 뭐요? 악의 매수인도 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72조입니다. 그래서 1000평을 사고 팔았어요. 그 중에 100평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관계로 뭐요? 갑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취득해서 못 넘겼어요. 그래서 걸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뭐요? 그분을 이전할 수 없다. 그때 1000평으로 계산하고 대금을 지급했죠. 그때 매수인은 뭐요? 선악불명하고 당연히 대금은 감액받아야 되죠.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이 경우 그에 따른 뭐요?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576조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토지에 뭐요? A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런데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뭐요?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그죠? 그때 악의 매수인도 뭐요? 그에 따라 손해배상 해제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뭐요?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매도에 물을 수 있다고 하죠. 담보 책임의 내용은 뭐요? 해지할 수도 있고 뭐요?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하죠. 그때 이 경우 뭐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뭐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뭐요?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해제까지 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구만요? 선의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자는 뭐요? 할 수 있답니다. 선의자는 뭐야? 할 수 없다면 틀려요. 그래서 이 경우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574조. 여기에 포함 안 됐죠. 1000평을 사고 팔았어요. 근데 청약해 보니까 뭐야? 900평밖에 안 됐다. 그때 처음부터 알았다 보죠. 악의자는 담보 책임 청구할 수 없다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즉 악의 매수인도 뭐요?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선의자만. 자, 그다음 민법 총칙이다. 그죠?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은 인도전에는 뭐요? 매도인이 수취권자. 다만 인도전일지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완납했다고 그죠? 그때는 매수인이 수취권자 맞죠? 그죠? 그다음 570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권리전부죠. 매매 대상인 권리전부가 제3자에 속했다. 그죠?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도 그죠? 매수인이 매도인 이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을 때 뭐야?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이 경우죠. 그죠? 예. 그래서 담보 책임 뭐야? 악의자까지 행사할 수 있는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이. 그때 담보 책임 내용은 뭐야? 그로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야?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요 대금 감액이 필요하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그때그때 짐작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경우만 우리가 파악하면 뭐야? 나머지는 누구만이요? 선의의 매수인만이. 자, 39번으로 갑니다. 임대차 갱신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상 제한이 없다. 그죠? 제한이 없어요. 임대차는 뭐야? 존속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죠? 최단기, 최장기, 의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자, 볼게요. 639조입니다. 묵시갱신이요.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그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치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하는 뜻을 통지를 하지 않는 그 기간이 만료할 때 뭐요? 전 임대차와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창고로 간주된다. 그죠? 다만 그때 존속 기간은 뭐요? 약정이 없는 게 된다. 그죠? 약정이 없는 게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뭐요?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뭐요? 이체할 때 뭐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죠? 5번. 그때 639조입니다. 그때 전 임대차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뭐요? 그 담보는 소멸이 원칙이죠. 네, 소멸 원칙. 정답 5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요? 지금 제가
3번 지문구죠. 2번. 뭡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니까 뭐요? 이 경우는 존속기간이 뭐요? 2년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아니죠, 그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답은 5번이에요. 우리 주택임대차법은 우리 시험의 범위가 아니다, 그죠?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우리는 뭐요? 묵시갱신의 경우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게 된다, 그죠? 우리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은 주택임대차죠.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존속기간이 2년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불법행위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집니까? 피해자다, 그죠? 피해자가. 다만 책임 능력은 누가요? 책임 능력은 책임을 면하려는 뭐요? 가해자가, 그죠? 가해자가. 나머지는 다 그 요건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요. 2번. 760조입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할 때는 뭐요? 그때는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연대하여 되죠.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연대하여. 그 다음, 우리 보면 뭐요? 원상회복조가 아니라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하죠.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뭐요? 언제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느냐? 피해자를 두텁게 보기 위해서 뭐요? 청구 시부터가 아니라 뭐요? 불법행위 시부터 바로 지체세금을 지우다 그죠? 불법행위 시부터. 그 다음,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죠. 35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지금껏 동형 모의고사 3회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1, 2회차 다른 점이 뭐예요? 약간의 조문 문제가 많았죠, 그죠? 최근에 각종 시험에 조문으로 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남은 동형 모의고사는 한 번 남았어요. 그 부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또한 모의고사, 그죠? 모의고사가 한 번 남았습니다. 그 최종 모의고사를 3과목 모두 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예. 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도 뭐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요령으로 이제는 3과목 모두 다 뭐요? 이해 과목이 아닌 암기 과목식으로 공부를 해달라고 했죠. 암기 과목식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틀리지 않게끔 계속 반복하시고, 모르는 것은 뭐요? 새로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아는 부분을 틀리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회차 해설 강의는 마치게요. 예, 수고했습니다.